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의 성룡입니다. 자, 31회 기출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아요. 자, 이제 출제 분석은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데 한 번 정도 이렇게 가볍게 보고 넘어가자고요. 자, 보시면 여기서 비어 있네요. 그죠? 지적 기준점에서 이렇게 하나 비어 있는데 결국은 12문항 중에 11문제가 동일하게 시험에 출제가 됐다.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이제 출제가 됐는데 가장 마지막 문제가 15회네요. 그죠? 근데 제가 아마 여기에 기출 문제를 같이 이제 그 기출 유사 문제 해가지고 아마 15회부터 넣었기 때문에 거의 20회 분량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20회 정도의 분량이면 결국은 12 곱하기 20이니까 200문제가 넘는 거잖아요. 거의 대부분 이 정도 범위 내에서만 공부하더라도 여러분들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기출문제 꼭 풀어보시고요. 혹시라도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기출문제를 많이 풀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모의고사에서 절반밖에 못 맞았다. 그 문제가 잘못된 거니까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제가 하라는 대로만. 자, 이번에는 토지의 등록 쪽이 시험에 조금 적게 남았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4개 중에 2개가 안 나왔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적 공부에서 3문항이 나오고요. 이번에는 토지 이동 파트에서 출제가 좀 많이 됐어요. 5문항이 출제가 됐고 역시 지적 측량 계속 2문제 정도가 나오죠. 보통 여기서 2문제 정도가 나오면 1, 2, 3장에서 보통 한 10문제 정도가 보통 출제가 돼요. 그렇죠? 자, 이제 1번부터 봅니다.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무엇을 찾아라?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일단 해설을 먼저 한번 보고 제가 보기에서 키워드 한번 볼게요. 자, 지적 공부의 보관 방법이 있는데 부책식으로 된 게 있고요. 카드식으로 이제 카드식이 있는데 이거 좀 잘렸네요. 카드로 된 토지대장 이렇게 됐는데 우리나라가 1975년도까지는 지적공부가 부채식 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75년도에 지적법이 개정이 되면서 카드식 대장으로 바뀌는데 이 부채식 대장을 카드식 대장으로 바꾼 이유는 전산 처리하기 위해서 바꾼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부채식 대장은 이렇게 보관 상자에 넣어서 보관합니다. 그 카드식 대장은 몇 장 단위로? 100장 단위로 바인더에 넣어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일람도라든지 지번 색임표, 공부는 아니죠. 도면은 지적 공부고요. 이러한 일람도, 지번 색임표 및 지적 도면은 지번 부여지역별로 도면 번호 순으로 보관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적 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보존할 때는 기록물 관리기관에 무엇할 수 있다? 기록물 관리기관에 이관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정답을 먼저 찾아보게 되면 일단 볼게요. 자, 지적소관청은 지적소고를 설치하고 그곳에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한다. 우리 29회 때, 지금 31회죠. 30회 때 문제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 지적 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나요? 있죠. 근데 승인을 받아야 돼요. 천재지변을 빼면. 근데 여러분들 시험 범위 내에서 국장의 승인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국장이 아니라 누가 될까요? 시도지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매번 말씀드리지만 시험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는 승인권자로서 제가 등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승인권자로 등장하는데 몇 개? 3개. 첫 번째 무엇? 지번을 무엇하고자 할 때, 지번을 변경하고자 할 때, 그 다음에 지적 공부를 무엇하고자 할 때, 반출하고자 할 때,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엇? 축척을 무엇하고자 할 때, 축척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도지사에 무엇을 얻어야 된다? 승인을 얻어서 반출을 하게 됩니다. 2번 틀렸죠. 그리고 제가 전 시간에 이거 설명해 드렸죠. 지적서고는 사무실과 어때야 된다? 연접해야 된다. 연접해야 된다. 지적도면은 도면번호 순으로 보관한다라는 거. 카드식 대장은 몇 장 단위로? 100장 단위로 바인더에 넣어서 보관해야 한다. 따라서 틀린 것은 몇 번?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러면 유사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좀 전에 우리가 아까 전 시간에 이거 풀었던 문제인데요. 일단 요즘은 있었죠. 연접해야 된다라는 거 있었죠.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왜 3번에 틀렸을까요? 여기서 왜 3번에 틀렸냐면은 창문과 출입문은 이중으로 하고 철제와 철망이 서로 바뀌었다고 했죠. 정답은 3번인데 요거 다시 한번 쭉 읽어볼게요. 지적서고의 어떠한 구조 기준인데요. 일단 지적서고는 사물을 처리하는 사무실과 어때야 된다? 연접해야 될 것이고요. 지적서고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이상의 강질이어야 되겠고요. 바닥과 벽은 어떻게? 이중으로 하고 방수 설비가 있어야 되고, 창문과 출입문은 이중으로 하되 바깥쪽은 철제, 안쪽은 철망, 온도 20도 플러스 마이너스 5도, 습도 65 플러스 마이너스 5%, 전기시설 단독 퓨즈, 소화 장비, 내부 공간 넓게, 천장 높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적사무 담당 공무원만으로 출입을 한정하고요. 지적공부와 관계서류와 측량 장비만 보관하는데 만약에 나오면 요 마지막이에요. 이 보관상자는요. 벽으로부터 얼마를 띄우냐면 벽으로부터 띄워야 돼요. 얼마를 띄우냐면 15cm를 띄웁니다. 그리고 바닥으로부터는 10cm예요. 10cm 이상의 깔판 위에 놓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럼 정답은 몇 번? 3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봅니다. 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등록상의 연결이 옳은 것은, 자, 그럼 여기서 일단 경계는 어디에만? 답을 먼저 체크하고 갈게요. 경계는 어디에만? 도면에만. 이런 위치도 어디에만? 도면에만. 그죠? 이동 사유는 어디에? 토지대장하고 어디에? 임야대장에. 지목은 어디에? 목도장에. 그러니까 여기 다 틀린 거죠. 정답은 몇 번? 5번입니다.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하고 대지구등록부 이거 하면 이것도 올라야 돼요. 소대장. 즉 소유자는 어디에? 소유자는 대장에. 여기서 대장이라 하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조명부, 대지구등록부를 얘기합니다. 그럼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소유자의 성명, 주소, 그 다음에 주민번호뿐만 아니라 변동 원인, 변동 일자를 모두 다 포함하는 거죠.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토지대장 한번 쭉 볼게요. 토지대장에는 고유번호 들어가고요. 소재, 지번, 면장, 사유 들어가죠. 요 면적과 사유는 여기만 들어가.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쪽에다가는 토지의 표시를 쓰고 이쪽에다가는 소유자를 쓴다 그랬죠.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 변동일자, 변동원인, 목도장, 축도장. 그리고 이 토지대장에는 우리가 뭐를 할 수 없어요. 등록상 토지대장에는 우리가 경계를 할 수가 없죠. 경계를 모르니까 경계를 보려면 지적도를 봐야 돼요. 임야대장에 등록된 필지의 경계를 알기 위해서는 임야도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도면번호가 들어가고요. 목도장, 축도장.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에는 축척도 등록이 된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뭐가 등록돼? 기타적인 거. 개별 공시지가, 토지의 등급. 이 장번호 비고 의미 없고요. 개별 공시지가, 토지의 등급, 기존 수확량 등급이 들어가게 되죠. 고유번호는 몇 자리로? 19자리로 등록이 되면서 행정구역 10자리와 대장을 구분하는 코드 1자리와 지번 8자리인데 대장은 1번과 2번. 1은 토지대장이고 2는 임야대장이고
집어는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고 본번 4자리, 부번 4자리 이렇게 돼요. 정답은 5번이고요. 경계는 돈변에만, 위치는 돈변에만, 이동 사유도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목도장에만. 정답은 5번이다. 21번. 뭐 똑같은 문제라고 보면 되겠죠. 자, 좀 전에 정답이 뭐였냐면 좀 전에 정답이 토지대장의 등록상 중에 정답이 그쪽이 이제 변동 원인과 변동 일자가 정답이 됐었는데 일단 소재 들어가겠고요. 집원 들어가고요. 여기까지 다 들어가네요. 들어가고 대지권 비율 안 들어가고 비읍 들어가면 안 돼. 비읍 들어가면 안 돼요. 비읍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경계 좌표 들어가면 안 되죠. 시옷 들어가면 안 돼요. 답이 딱 나왔네. 정답은 몇 번? 1번이다. 이렇게 찾아내면 되는 거죠. 그 다음 2-2번. 자,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이 아닌 거 쭉 여기서 봅니다. 15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왜 여기서 이게 왜 접수번호가 될까요? 왜 정답이 3번일까요? 자, 좀 전에 변동 원인과 변동 일자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문제 15회 때 나왔던 이 기출문제가 결과적으로 2번의 문제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등록사항 문제는 해마다 시험에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설프게 공부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등록사항 많게는 2문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설프게 공부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제가 PPT 강의 노트에서 설명한 거 또 여기서도 지금 설명한 것대로 확실하게 정리하고 문제를 푸세요. 그래야 절대 틀리지 않거든. 어설프게 할 것 같으면 그냥 조금 난이도가 높으면 틀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정답은 3번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들어가죠. 소재 사유 들어가죠. 고유한 번호가 고유 번호죠. 장번호 축척, 축도장, 도면번호 들어가고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가급적이면은 토지대장을 한번 딱 그려보고 거기서 공유전명부로도 변신해보고 공유전명부에서 대지권등록부로도 변신해보고 거기서 경계점 좌표등록부로 변신을 한번 해보라 이거죠. 그러면 등록사항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게 확실하게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이렇게. 자, 고유번호 어디에 안 들어가요? 고유번호는 그림에 등록되지 않죠. 여기에 등록이 안 되는 겁니다. 소재지번 몽땅, 소재지번 몽땅, 목도장, 축도장. 여기서 도장은 도장, 면적은 장에만, 경계는 어디에만? 도면에만, 좌표는 경계점 좌표등록부에만, 소유자는 어디에만? 소유자는 대장에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는 성명, 주소, 주민번호, 변동 원인, 변동 일자 이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하십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3번 볼게요. 잡종지로 문제에서 잡종지 나왔 잡종지로 할 수 있는 것만으로 나열해라. 사실은 이러한 문제들이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이게 난이도가 높은 거냐면 일단은 보시면 여기까지는 뭐예요? 잡종지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까지도 잡종지예요. 여기까지 잡종지입니다. 여기까지 잡종지예요. 정답은 2번입니다. 모두 다 잡종지예요. 그럼 이제 잘라볼게요. 색깔을 살짝 바꿔볼까요? 이렇게 뚝 자릅니다. 지하에서 석유류가 용출된다고 하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것의 지목은 광천지가 되겠고요. 2번 자동차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폐차장 잡종지입니다. 여기서 땅자와 지자가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다? 땅자와 지자가 들어가는 것은 임야입니다.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축지, 황무지, 수림지, 중림지. 그죠? 그다음 물건을 보관한다고 하잖아요. 물건을 보관하고 저장하는 거니까 이것의 지목은 무엇이 된다? 이것의 지목은 창고 용지가 되고요. 위락이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야영장. 야영장, 식물원, 유원지 이렇게 됩니다. 유원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목 자체가 31회 때는 이렇게 앞부분은 잡종지인데 뒷부분이 틀려가지고 정답이 2번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그러면 과연 이 문제하고 유사한 기출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31번에 보시면 좀 전에 정답이 잡종지였었죠. 잡종지. 자, 26회 때 기출문제를 한번 보게 되면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어요.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여기서 한번 볼게요. 또 잘라볼게요. 여기서도. 여기까지 딱 자릅니다. 여기까지는 목장용지 맞아요. 근데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무엇이다? 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정답 2번은 맞네요. 물건을 보관하는 것은 뭐야? 옳은 것은 물건을 보관하고 저장 독립된 시설물 부지와 대가 아니라 여기서는 뭐다? 창고용지죠. 창고용지가 되고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무엇이다? 공장용지예요.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도 무엇이다? 공장용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농지가 아니라 뭐다? 답. 그 다음에 인공적인 수로니까 제방이 아니라 무엇이 된다? 국어 이렇게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이고요. 자, 17회 때 나왔던 문제 중에 17회 때 나왔던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풀었던 그러한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일단 역사의 지목은 무엇이다? 역사의 지목은 대가 아니라 무엇이냐면 철도용지라고 그랬어요. 철도용지가 되겠고요. 우리 좀 전에 앞에 문제에서 요거 있었나요? 자동차 운전학원. 무엇이다? 잡종지. 이렇게 됩니다. 그 위락과 휴양이 나왔으면 얘는 뭐예요? 유원지. 그 다음에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무엇? 주차장. 육상에 설치했다. 양어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목 같은 경우는 31회 때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틀릴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는데 어찌됐든 지목은 31회 때 지문을 쭉 보시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자, 크게 아예 벗어나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 풀었던 문제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 다음 4번. 지적소관청이 축적 변경을 했을 때 시행공고 해야 되겠죠. 며칠 이상 하나요? 시행공고 며칠? 23, 23, 152, 152, 66, 하나하나. 이게 20일이 시행공고잖아. 그럼 어떠한 것들을 공고할 것이냐. 제가 이 문제는 원래 두 문자를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목시기, 협청세 이렇게 기억하세요. 목시기, 협청세. 목적, 시행지역, 기간,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의 협조사항, 그 다음에 청산 방법, 세부계획상, 목시기, 협청세 이렇게 옵니다. 축적 변경의 시행자 선정 및 평가 방법. 이것은 시행자 선정하고 평가 방법은 제조사 쪽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 축적 변경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러한 유형이다. 그러한 내용이니까 정답은 3번. 제가 이때 당시도 31회 때도 나온다고 했어요. 이 문제가. 왜냐면은 왜 이 문제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기존에 단독적으로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지문으로 등장을 했지만 단독적으로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4번하고 유사한 문제가 있었느냐, 4번하고 유사한 내용의 지문이 있었는지 한번 제가 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서는 없네요. 여기서는 지금 없는데 일단 여기서 24회 때 나왔던 문제 중에 무엇을 찾아라? 틀린 것을 찾아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대상이죠.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을 경우에 토지 소유자의 무엇도 가능하다. 신청도 가능하고 소관청이 어떻게 직권으로도 가능해요. 이때 동의요건 필요하죠. 3분의 얼마? 3분의 2. 이거 어떻게 외우면 된다 그랬어요? 동의요건 3분의 2. 2, 3, 1, 5, 2, 6, 6 하나 뚝 잘라. 그럼 3분의 2 동의요건. 그죠? 그 다음에 시행공고 며칠? 20일. 시행공고 20일 하고요. 공고 날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뭐를 설치해라? 현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다가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요. 내는 거는 3월이 아니라 몇 월이야? 6월이죠? 정답은 4번이네요. 1호, 2, 6, 6, 하나 요거 꼭 하나 기억하시고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고요. 자, 청산금의 납부와 지급이 완료되면 확정 공고합니다. 이때 확정 공고했을 때 토지에 이동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정답은 4번이죠. 앞에서 관련된 문제가 사실은 이거와 관련된 지문이 어딘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못 찾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기억하시고 그다음 이제 바로 5번으로 갈게요. 자, 지적 공부의 복구와 복구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을 찾아라라고 하는데 복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개예요. 복구 자료하고 복구 절차. 복구 자료와 복구 절차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복구 절차 한번 볼게요. 일단 복구 자료를 조사를 합니다. 누가 조사할까요? 지적 공부를 복구하는 사람은 지적 소관청이기 때문에 복구 자료를 조사하는 경우도 누가 하는 것이다? 지적 소관청이 복구 자료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복구 자료를 조사를 했죠. 그러면 이제 뭐를 만들어야죠. 즉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 공의전명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의전명부의 어떤 등록사항을 가지고 어떤 대장을 복구하기 위한 지적 복구자료 조사서를 작성을 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앞에 지적자가 붙어요. 지적 복구자료 조사서를 작성을 하고 지적도면의 등록사항을 가지고 복구자료도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복구자료 조사서에 조사 면적이 있고요. 여기에 100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 면적이 되는 것이고 복구 자료도에 의해서 이 자료도에 의해서 면적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측정 면적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조사 면적과 측정 면적이 일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일치하지 않았어. 허용 범위 공식이죠. 0.026의 제곱에 m루트 f인데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 면적을 복구자료 조사서에서 조사된 면적을 복구 면적으로 하게 돼요. 그런데 허용 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 자료도를 작성할 수 있는 복구 자료가 없을 때는 복구 측량을 해야 됩니다. 자, 복구 측량이 완료되면 복구 사항을 게시하는데 복구 측량을 한 결과 복구 자료와 부합되지 않았을 때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경계와 면적을 소관청이 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이게 직권으로 조정한다 그럼 틀립니다. 직권 조정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의 무엇을 얻어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복구사항 게시합니다. 며칠 이상? 15일 이상. 굉장히 중요하죠. 날짜. 15일 이상 어디에다가? 시군구 게시판 및 리동의 게시판에다가 복구 게시 기간 동안에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자, 복구는 소관청이 하기 때문에 이의 신청도 소관청에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적 공부를 복구를 하게 됩니다. 대장과 도면을 복구하는 거죠. 어떤 것에 의해서? 이러한 것에 의해서. 복구 자료 조사서라든지 복구 자료도라든지 복구 측량 결과도를 가지고 대장과 도면을 복구를 하게 돼요. 이때 대장은 복구됐는데 도면이 복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도시개발 사업시행지역으로 편입이 되면 도면은 복구되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규정을 좀 머릿속에 놓고 문제 한번 봅니다.
자,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가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때는 지체 없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지체 없이 지적공부를 복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의 이 지문에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승인을 얻어 지적 공부를 복구해야 된다 그럼 틀리겠죠. 이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서 옆에다 써 놓으시고요. 자, 소관청이 이렇게 지적 공부를 복구하고자 할 때는 멸실 훼손 당시에 지적 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의해서 복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요겁니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복구할 때. 자, 복구 자료 중요하다 그랬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복구할 때는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서 복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부동산 등기부인데 지적 공부다라고 표현하면 틀려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러한 것들 얘네들은 복구 자료로 활용할 수가 없어요. 개별 공시지가 자료, 측량 신청서, 측량 준비도 이들은 복구 자료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자, 복구 자료 중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의 등록사항을 증명하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작성하고 복구 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지적도면의 등록사항을 증명하는 것을 가지고 복구 자료도를 작성한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체크. 이제 앞으로 시험에 나오면 요 복구 자료 조사서하고 복구 자료도가 서로 위치가 바뀌어서 나올 거예요. 그게 정답이 된다라는 거고요. 보시면 복구 자료도에 따라 측정된 면적과 조사된 면적의 허용 범위를 초과했죠. 허용 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 자료도를 작성할 복구 자료가 없다면 그때는 무엇을 해야 된다? 복구 측량을 실시해야 된다 이겁니다. 정답은 3번. 자, 5-1에 보시면 28회 때 바로 전 회차회 때 나왔던 문제 중에 이제 하나인데 보시면 틀린 것을 찾아라라고 했어요. 색깔을 바꿀까요? 빨간색이 좀 안 보일 수 있으니까 노란색으로 바꿉니다. 자, 전부 또는 일부가 무엇이 됐을 때, 멸실됐을 때 지체 없이 지적 공부를 복구해야 된다. 앞에 지문이 있었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있었죠. 자, 3번에 보시면 결의서는 복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준비 파일이라든지 신청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복구 자료로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허용 범위를 무엇했어? 초과했죠. 허용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복구 측량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5번이 틀린 이유가 뭐냐면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복구는 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소관청이 하고 그 공부가 정리가 되면 그리고 나서 통지하는 개념이지 야 지금 지적 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됐으니까 빨리 와서 복구 신청해 아니라는 거죠. 정답은 5번이고요. 자, 여기서 일단 3번 지문 체크해서 보시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 있는 게 지금 복구 자료란 말이에요. 좀 전에 5번의 정답이 어떤 게 정답이었어요? 복구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 쪽에서 정답이 됐었죠. 그래서 이렇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든지 어떠한 신청서의 개념이라든지 측량 준비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복구 자료로 활용할 수가 없죠.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되는데 자, 여기서 볼게요. 복구 자료. 지적공부 등본, 측량 결과도,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복제된 지적공부, 소관청이 작성, 여기서의 핵심은 요겁니다.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경우 소유자는 무엇에 따른다?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복구 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 거 몇 회 나왔어요? 22회 때 나왔죠? 그리고 나서도 나왔습니다. 뒤에 가서 보시면 알 수 있는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복구 자료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6번 등록 전환이라고 써 있어요. 그때 허용 범위를 초과했을 때 처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 볼까요?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이렇게 나옵니다. 등록 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의 허용 범위 및 배분 해가지고요. 시행령에 나올 겁니다.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일단 허용 범위가 됐을 때 허용 범위가 공식이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공식이 좀 빠져 있는데 볼게요. 공식 알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기 때문에 설명해 드릴게요. A 이꼴 얼마? 0.026의 제곱에 m 루트 f인데 여기서 이 f는 면적인데 조심할 것이 뭐냐면 f는 등록 전환될 면적이에요.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이 f가 등록 전환될 면적인데 어렵게 나올 땐 이렇게 나옵니다. 임야 대장상의 면적이다라고 나올 거예요. 그럼 틀립니다. 여기서 m에서 중요한 것은 축척이 3,000이잖아요. 그럼 3,000을 넣는 게 아니라 3,000일 때 6,000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축척이 얼마? 3,000분의 1인 지역은 얼마로 한다? 6,000을 대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허용 범위를 계산합니다.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어떻게 한다? 등록 전환될 면적,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을 하고 허용 범위를 무엇하면 초과하게 되면 임야되는 상의 면적과 임야도의 경계를 어떻게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을 하게 됩니다. 등록 전환이고요. 분할일 때는 면적의 증감이 없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허용 범위라는 거 있죠.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A 이꼴 0.026의 제곱에 m 루트 f인데 여기서 이 f는 원면적을 집어넣도록 돼 있어요. 기존에 분할되기 전에 면적을 집어넣는 거고 여기 m도 3,000일 때는 얼마를 집어넣는다? 6,000으로 집어넣도록 되어 있어요. 자, 허용 범위 이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면적에 따라 나눕니다. 근데 허용 범위를 초과했다. 그럼 어떻게? 공부상의 면적과 경계를 어떻게 정정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를 보세요. 이 마지막으로 봤을 때 이 다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직까지 이거에 대한 것이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어요. 여기서 이렇게만 볼게요. 중요한 포인트만 알려드릴게요. 중요한 포인트만 알려드리면 일단 분할의 경우에는요. 원면적과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게 마지막에 올린다라고 써 있죠. 올리는 것은 항상 큰 것에서 올리는 거예요. 큰 것에서 올려서 정하는데 구하려는 끝자리에 다음 숫자가 큰 것에서 올리는데 다음 숫자가 서로 같다 이겁니다. 같을 때는 그때는 산출 면적이 큰 것에서 올립니다. 그때는 어디에서 올려요? 산출 면적이 큰 것에서 올린다. 이렇게만 딱 일단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써놓으세요. 옆에다가. 그 다음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도 토지를 분할했을 때는 면적의 증감이 없어야 되는데 여기 많은 경우는 버려야죠. 버리는 것을 항상 어디에서? 작은 것에서 버립니다. 근데 적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올려야 되겠죠. 올리는 것은 항상 어디에서? 큰 것에서 올립니다. 이렇게. 버릴 땐 어디에서 버려? 작은 것에서. 올리는 거 어디서 올려? 큰 것에서 올립니다. 따라서 6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이에요. 6번의 정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됩니다. 다른 거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 읽을 필요가 없을까? 어차피 틀렸으니까. 자, 그러면 6번 문제와 과연 유사한 문제가 있었느냐? 6번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있었느냐?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서 일단 예를 한번 보세요.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어떻게 한다?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 전환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으로 한다 그랬잖아. 일단 그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 1번에 보시면 등록 전환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자, 2번과 4번. 2번과 3번은요. 등록 전환 대상입니다. 2번과 3번은 등록 전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억하시라고 그랬냐면 그냥 허가 신고만 기억하세요. 허가 신고. 3번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형지 변경되었으나 지목을 바꿀 수 없을 때 등록 전환되고요. 등록 전환 토지 이동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한다? 등기를 무엇을 한다? 등기를 촉탁해야 된다 이겁니다. 정답은 4번. 자, 이제 그러면 6-2를 보면은 6-2에 지금 몇 회에서 나왔어요? 15회 때 나왔죠. 자, 6번 문제의 키워드는 이겁니다. 초과했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래요? 신청에 의해서 정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어떻게? 신청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5회 때 나왔던 문제를 몇 회 때? 31회 때 단답형의 문제로 출제를 한 거예요.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법조문이 좀 바뀌었으니까 3번은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고요. 60일이내 해야 되는 거 맞고요. 그다음에 축척은 기존에 등록된 인접 토지의 축척과 동일해야 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임야도가 6,000인데 넘어가야 될 것이 1,200이면 지적도가 1,200이면 1,200분의 1로 등록 전환해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7번 봅니다. 도로로 할 수 없는 것. 도로로 할 수 없는 것. 여기서 요게 보이네, 요게. 궤도. 궤도는 뭘까요? 철도용지죠. 자, 시행령 58조 지목의 구분을 보시면 도로로 할 수 있는 거 보행, 차량의 운행, 그러면 도로입니다. 그다음에 도로로 개설된 토지도 도로고요. 고속도로 휴게소 도로가 되겠고요. 두 필지 이상을 진입하는 통로도 도로가 됩니다. 이게 도로예요. 다만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뭐다? 도로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면 1번부터 4번까지 법조문에 있는 거 그대로 따다 붙여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답은 여기서 궤도라는 게 핵심이에요. 철도용지가 되겠죠.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5번. 그럼 7-1에 보시면 일단 여기에 도로가 얘는 도로로 보지 않는다 그랬죠. 얘는 뭐가 아니다? 도로로 보지 않는다. 정답은 5번이고 앞에서 풀었으니까 얘는 넘어가도록 할게. 나머지 읽어보세요. 앞에서 15회 요 문제도 아마 기존에 우리가 27회부터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풀었던 거니까 넘어가고요.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7번 문제는 여기에 정답이 있는 거죠. 궤도 나왔죠, 궤도. 그럼 정답이 뭐가 되는 거야? 철도용지가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도로가 아닌 건 물어봤으니까 이게 정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몇 대 나? 27회 나왔죠. 근데 지금 몇 회째 문제 풀고 있는 거냐면 31회 거 지금 문제 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27회에 있는 문제만 풀면 도로가 뭔지 몰라도 도로 어떤 게 도로인지 몰라도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그러면 얘는 무엇이 된다? 철도용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학교의 교사 그러면 뭐 읽을 필요가 없겠죠. 뭐다? 학교용지가 되는 거야. 키워드가. 그다음 2번 물건을 보관한다고 했어요. 이거 풀었던 27회 때 풀었던 거죠. 그럼 뭐가 된다? 창고용지. 여기서 묘지를 관리하기 위한 건축물의 지목이 뭘까요? 이거는 묘지가 아니라 뭐다? 대가 되는 거죠. 여기서 틀린 것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27회 때 이미 풀었었고요. 4번, 5번은 육상이니까 뭐가 된다? 양어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목은 지금까지 30문제가 넘어요. 출제된 문제가. 33회인데도 불구하고 30문제가 넘어. 그래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된 관 법률 시행령에 나와 있는 지목들이 거의 다 나왔어요. 기출문제를 꼼꼼하게 쳐다보세요. 아시겠죠? 자, 8번 봅니다. 자,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사항으로 틀린 것은 여러분들 보세요. 지적제조사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은 우리가 중앙지적제조사위원회가 있어요. 이 지적제조사의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 국장이 하는데 중앙지적제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장이 수립을 하기 때문에 지적제조사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중앙지적위원회가 아니라 중앙지적제조사위원회예요.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25회 때 나왔던 문제를 보면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옳은 것은 적부심사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정답은 1번인데 나머지 얘네들은 나머지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나머지 이거는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다 뭐만 더 추가하면 돼요? 적부, 재심, 사만 여기다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적부, 재심, 사만 추가하면 되는 거죠. 자, 이제 9번 봅니다. 도시개발 사업 나왔어요. 자, 일단 얘네들은 나오면 안 돼. 그렇죠? 그리고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15일이라고 그랬죠? 바로 30회 때 풀었던 것 같은데요. 정답은 4번입니다. 이건 볼까요? 도시개발 사업의 신고 누가 한다? 사업 시행자가. 착수, 변경, 완료 신고는 소관청이 하는데 며칠 이내 한다? 15일 이내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지적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잖아요, 지금. 토지이동 신청 요청 가능하죠?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 요청하면 사업 시행자는 사업에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토지 이동 신청을 소관청이 하게 됩니다. 일단은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때 15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으면 4번이 답을 쓸 수 있는 거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시도지사는 승인권자로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일단 답이 아닐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러면 요 두 개의 지문이 과연 처음 나온 것이냐? 일단 여기서 봐요. 여기서 박스를 딱 치면 몇 회 나왔냐면 26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틀린 것을 찾아라고 했죠. 시도지사에게 한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누구한테? 지적소관청에게. 1번 정답. 그리고 여기서 이거 볼게요. 앞에서 했던 겁니다. 며칠 이내? 15일 이내. 15일 이내. 왜 자꾸만 요즘에 박스형의 문제가 나오고 가로 열고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들이 시험에 출제가 되냐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은 거의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박스형의 문제가 나오고 가로 안에 올바르게 들어가는 것을 찾는 그러한 문제로 형태가 바뀌는 것 같아요. 이제 좀 더 난이도를 조절하면 몇 개인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정답은 1번입니다. 26회 문제 풀어봤던 문제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대위 신청에 대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대위 신청 문제가 이번에 나올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는 24회 때 나왔고요. 자, 신청의 대위인데 채권자 가능합니다. 그리고 2번 틀렸어요. 주차 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시설물의 부지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관리인이 아니다. 이건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3번에 국가라든지 지자체,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토지를 무엇하는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이라든지 지자체의 장이하고요. 4번에 공공사업의 경우에 시행자가 하는데 8개의 지목 기억합니다. 등이라고 써있죠. 천, 수, 유, 학, 철, 도, 구, 재 8개 기억하시고,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부지의 경우에는 관리인이 하는데 이게 더 중요해요. 관리인이 없을 경우에는 공유자들이 선임한 대표자가 합니다. 근데 시험 어떻게 나올까요? 공유자 중 1인이 한다. 여기서 공유자들이 선임한 대표자가 하는데 여기서 나올 때 공유자 중 1인이 한다 그러면 틀리겠죠. 이런 거 체크해서 보시면 돼요. 정답은 2번. 그다음 10번. 자, 등록상 정정에 대한 건데, 자 보세요. 이 문제도 일단 정답을 찾는 방법이, 여러분들은 지적 불부합지라는 말을 수업 시간에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굵은 고득체가 어디 있겠어. 그렇죠? 정답은 4번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에 관리해가지고요.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는 등록상 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성과도를 작성을 하고 결의서를 작성한 후에 대장의 사유란에 뭐라고 쓴다?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고 토지 소유자에게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유를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번 지문은 결국은 뭐냐면 지적소관청이 등록상의 오류를 발견했는데 자기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에게 정정을 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하는 거고요. 다만 이렇게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면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3번이 이번에 답이에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할 때, 등본을 발급하고자 할 때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은 부분에다가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기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정답 몇 번? 정답은 4번이에요. 처음 나왔을까요? 한번 볼까요? 3번 보세요. 몇 회 나왔어요? 20회 때 나왔습니다. 여기에 뭐가 보이나요? 붉은색.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보이나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거 맞는 거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면적에 증감이 없죠? 그러면 직권으로 된다 안 된다? 직권으로 가능합니다. 1번은 맞고요. 그 다음 토지 소유자가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정정 신청을 했을 때는 성과도 제출해야 돼요. 소관청에 제출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4번이 틀렸네요. 왜 틀렸냐면 등록상 정정에는 이제 토지의 표시가 있고 소유자가 있는데 토지의 표시가 여기에 토지의 표시 관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등 이거로 할 수 있냐 이거죠. 그죠? 토지의 표시가 아니라 그럼 여기서 4번의 경우에는 이 토지의 표시가 아니라 이걸 뭐로 바꿔야 돼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다라고 바꿔야 되겠죠. 토지 표시는 등기부에 의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4번에 미등기 토지라고 써 있어요. 미등기 토지는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 정정은 직권으로 안 됩니다. 직권으로는 안 되고 오로지 무엇에 의해서만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해요. 뭐 제출하나? 요거 제출하는 겁니다.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를 정정할 수 있다는 거죠. 정답은 몇 번? 4번입니다. 요게 눈에 보이셔야 돼요. 그 다음 11번. 자, 확정 공고를 했을 때 토지에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죠. 그죠? 그럼 확정 공고라고 하는 건 언제다? 청산금의 납부와 지급이 완료됐을 때 확정 공고가 된다 이겁니다. 정답 1번이죠. 나머지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읽으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읽지 마시고 그러면 이거랑 유사한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제가 볼까요? 여기 5번에 뭐라고 써 있나요? 5번에. 납부와 지급이 완료되면 확정 공고하라 그랬죠. 납부와 지급이 완료되면 확정 공고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틀린 것을 찾아라 하고 24회 때 나왔던 문제 앞에서 풀었던 문제 중에 하나니까 넘어갈게요. 납부는 몇 월이에요? 6월이죠. 6월. 정답은 4번입니다. 30회 때인가 29회 때 풀었던 것 같아요. 정답은 5번입니다. 정답은 4번이죠. 왜 이 문제를 넣냐면 이렇게 지문들이 단독적으로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12번. 이 문제가 어려웠던 문제는 아닌데 제가 제 기억으로는 역시 이것도 기존에 한번 나왔어요. 나왔는데 제가 지금 그 문제를 못 찾은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 시험 범위 내에서 요 3번하고 3, 4, 5는 답이 될 수 없는 게 기준점 자체를 성과 자체를 시도지사나 소관청이 관리하기 때문에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나와서는 안 돼요. 그럼 1번 아니면 2번이 옳은 지문일 수밖에 없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보조의 경우에는 소관청만 등본 열람이 가능해요. 자, 보면 자, 지적기준점에는 지적삼각점과 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 이 세 개를 우리는 지적기준점이라고 하는데 이 기준점을 누가 설치를 하느냐. 도면상에 이렇게 표시를 해요. 설치관리는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자가 설치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지적 기준점을 정할 것이냐? 기준점을 정하는 사람은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에요. 따라서 삼각보조 도구는 설치 관리는 시도지사나 소관청이 합니다. 자, 이게 기준점을 설치를 해서 성과가 나옵니다. 성과 관리는 지적 삼각점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보조와 도구는 지적소관청이 성과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면 등본 열람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 성과와 측량 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예전에 한번 요 지문이 한국국토정보공사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아마 지금 이 31회 때 나왔던 이 문제도 이미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근데 제가 못 찾아가지고 지금 기출문제 분명히 있는데 제가 어디로 사라져가지고 제가 못 찾았어요.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자, 등본 열람은 과거에는 지적 삼각점은 시도지사만 할 수 있었는데 법이 바뀌었죠. 누구도 가능한 것으로 소관청도 가능해요. 보조도구는 그대로 누가 소관청이 하게 됩니다. 몇 가지 더 추가해 볼게요. 자, 이게 지적 삼각점을 이렇게 딱 그려놨는데, 지적 삼각점을 지적소관청이 설치하거나 변경했을 때는 그 성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해줘야 돼요. 왜? 지적 삼각점에 대한 성과 관리는 누가 하기 때문에, 지적 삼각점에 대한 성과 관리는 누가 해요? 시도지사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지형지물의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지적 삼각점 성과가 다르게 되면 그 소관청이 성과를 수정하면 이것도 누구한테?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여기서는 시도지사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안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였는데, 거의 대부분 앞에서 나왔던 지문들의 어떠한 약간의 어떠한 변형을 통한 기출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기출문제를 풀 때는 또 한번 말씀드리자, 문제와 정답만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지금 27, 28, 29, 30, 31 5개의 기출을 풀어봤어요. 여기와 관련된 내용만 확실하게 정리를 해보면, 그리고 여러분 32회와 33회를 풀지 말고 일단 여기까지만 확실하게 정리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32회와 33회를 풀어보세요. 과연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